자, 우리 뭐 아까 둘째 시간에 부탁한 게 있죠. 오늘 집에 가셔서 자 1, 2차 같이 본 사람은 아까 민법 이 학교론 그거 꼭 하나 적어놔야 돼요. 내일부터 수업이 없으면 봐봐요. 이것저것 다 보고 싶어. 자, 기본서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야. 한 번도.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제까지 수업이 있느냐? 목요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업이 있어요.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뭐 수업을 계속 잡아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집에 가서 이제 막 뒤숭숭숭 하거든. 근데 사실 뭐예요? 한 군데 빼고는 전부 이번 주가 다 종강입니다. 종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사회 모의고사를 한번 보자. 자, 국가의 모든 토지 줄쳐놔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1번은 이제 제대로 되면 쓰지 말고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결정하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목 법정주의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국가의 모든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하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요? 있어. 하천은? 있어요. 육교? 없어요. 자, 대륙붕? 없어. 간석지? 없어요. 양어자? 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는. 특히 간석지를 조심해야 돼. 간석지는 개벌로서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사실 이거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지목은 몇 개다? 28개. 함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걸 법률로 정한다. 지목 법정주의.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수적인 것을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역시 용어의 정리네.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로 확인해야죠.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래서 선으로 말한다. 그럼 요거는 제가 왜 갖다 놨을까요? 경계하고 경계점을 반드시 구분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경계점이라 이야기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요. 자,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맞네요. 합병이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맞죠? 그럼 합병은 뭐예요? 두 필지를 합산하면 되죠. 그럼 합병은 정량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란 그러면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이야기하죠. 자, 지적측량업자는 누가? 시도지사 등록이야. 시도지사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가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봐봐요.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다고 생각해봐요. 봐봐요. 자, 이게 이제 작년에 2.5점짜리야. 그러면 저희가 외워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걸 뭐를 가져와서 푸는 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며칠? 15일. 매호 지적소관청. 그러면 작년에 요 괄호넣기가 이제 2.5점짜리가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어느 걸 응용해야 돼? 바로 3번 문제를 응용해 둬야 된다라는 거야.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 줄쳐놔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을 갈아엎어서. 그럼 토지개발 사업을 갈아엎었다라는 것은 토지 표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돼? 지적소관청에게.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면 요 3번 지문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별표가 하나짜리는 매일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첫 칸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겠네요. 두 번째 칸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야 이용이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문제가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29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됐다고 생각해 봐요. 자,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오해 X예요. 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 지문을 딱 물어보면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럼 봐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읽어볼래요?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 이게 29에 돼 있죠. 원점자료. 그러니까 거기 3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매년 직간접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놓고 한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게 무슨 정리? 직권정리 거죠. 직권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정리는 그러면 누가 해주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뭐예요? 통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3번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이라는 거거든. 3번을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정답은 4번. 자, 4번 또 나오네. 지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번과 봐봐. 1번이 그동안 제일. 그러면 지번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 그러면 1번 지문은 뭐예요? 세 가지 지문이 짬뽕이 된 거야. 하나는 누가 결정하냐? 지적소관청. 기준이 뭐냐?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러면 지번 부여 방법이 뭐냐? 북서 기본식. 그러면 1번은 결론 X 거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섬은 3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는자 동그라미. 그러면 는이라는 것은 벌써 원칙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툭치면 인자 토지의 본번의 부번. 그래서 원칙.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네. 자, 합병의 경우에는 는자가 나왔죠. 그러면 원칙이라. 그럼 툭치면 선순위. 툭치면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그렇죠.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회로 지번의 결번 찾았다.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 결번대장. 그러면 지번대장의 기재에서 영구보전. 틀렸죠? 그러면 결번대장에 대해서 영구보전이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번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가 늘렸다 뚜렷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돼. 자, 5번과 관련돼서 지목의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목은 인접 토지의 지목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옆이 대라고 해서 옆집 주차장을 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정된 용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야. 자, 그러면 3번에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1필지, 1목, 원칙. 1필 1목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잡종제도 규정해놨죠. 자, 택지 동그라미. 택지 개발 사업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 줄전하여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바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네. 그러면 택지 나왔으니까 지목이 뭘까요?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공장이 붙었다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만약에 지목을 제가 이 문제를 왜 갖다 놨느냐. 봐봐요. 지목의 분류는 몇 개예요? 28개. 그러면 28개를 몰랐다면 이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지목을 스스로 부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요? 틀려도 좋다 이거야. 이 원칙을 알고 자기가 지목을 결정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뭘 알아라는 거예요? 지목 설정의 원칙을 좀 숙지해 놓으라는 거야.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 자, 6번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목은 토성지목, 지형지목, 용도지목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용도에 따라서 용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잘라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우리 지목은 어디, 지적공부 중에서 지목은 어디에 등록돼? 끝자리가 도하고 장, 목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자로 끝나는 게 뭐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이죠. 지적도 임야도는 뭘까요? 약식 명칭이죠. 그러면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가 몇 개? 네 개. 장, 자, 전, 는.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특징은 정식 명칭. 3번은 지적도 임야도의 부호 줄쳐놓고 가수원이면 가, 수도는 수, 공장용지는 공. 이름은 틀리겠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하겠죠. 그래서 차문자와 관련돼서 올해 감평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감정평가사 문제. 자, 관계법규가 들어가거든. 자, 지적공부 중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지목을 표시한다. 그럼 맞네요. 목도장 확인하고. 근데 기타 공부인데도 지목이 등록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뭘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부동산 종합공부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지적공부 중 요 단서가 빠지면 틀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만자가 들어갔죠. 그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 중 단수를 말하고 그럼 만약에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가 들어가? 기타 공부 중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신청을 못하게 지적공부 중 단서를 붙였다는 겁니다.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배연, 미나리,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했죠. 그러면 전이 아니라 답. 요 5번은 중개사법 19의 기출문제네요.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과거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배연, 미나리, 완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가로로 한다.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답. 그렇죠. 답. 전이 아니라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예요. 두 문제. 왜 그러면 또 지목은 별표를 6개 해주죠? 과목이 6과목이니까. 민법, 학개론, 세법 다 나올 수 있어요. 6과목에. 그래서 지목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최소한 두 문제는 출제된다고. 19회 때는 무려 5문제가 출제됐어요. 기타 과목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목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 7번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여쭤봐서 이제 자기가 생각나면 되는 거야. 하나 더 맞고 덜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계 결정 기준이 있죠. 자, 높낮이가 없어. 자, 중앙. 높낮이가 있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그러면 땅깎기라고 그랬죠. 절상이라고 한번 숙제 나오라고 그랬고. 해면에 접한다. 최대 만저히. 호수에 먼천다. 최대 만수히.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여기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 문제가 나와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중앙에 따른다가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돼. 요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7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정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고르라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에서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이 있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 매립제, 제방 요거는 적용이 없고요. 토지 국어 등의 토지의 절토 요거 적용이 있죠. 그러면 요걸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이제 답만 구하는데 주안점을 잡지 말고 정답은 3번인데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믹싱을 시켜보는 거야. 봐봐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그럼 또 하나 요거 제방이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요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한 단계 upgrade 될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은 요게 출제돼서 다음점 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이게 높낮이가 없다. 중앙, 하단부,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히, 최대 만수히,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와 관련돼서 면적 적정의 대상 줄쳐놓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의 대상인 것.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거꾸로 한다면 청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OX 한번 해봐요. 경계정정. 그렇죠. 경계. 이치정정이 아니라 경계정정이야. 지목 변경. X, 축적 변경. 지적 공부의 복구. 자,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는 경우. X. 아무 말이 없으면 X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계 복원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에 뒤에 꼬리표가 붙여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비율과 관련돼서 경계 진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 사인을 토지 사항을 새로이 확정하는 경우 이게 뭘까요?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거. 자, 그러면 5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지적 확정 청량하고 지적 현황 청량 구분 좀 해놓고 자, 특히 이제 미음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죠.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사실상 청량을 안 했죠.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 조심하라고 그랬죠. 행정위는 이뻐 안 이뻐. 검사 청량에서 제외.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몇 개, O가 몇 개? 5개. 정답은 4번.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은 이제 마무리를 칠하는 거야. 문제. 자, 9번입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줄쳐놔봐요.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대축적 지역이야. 대축적 지역은 뭐죠? 0.1로 단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236.451이래. 그러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했죠. 근데 앞에 올 숫자수 볼 거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과연 그러면 면적이 8번이 출제될지 9번이 출제될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럼 8번, 9번을 믹싱시킬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9번이 출제되면 8번은 어디로 갈까요? 지적 청량의 대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번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그러면 10번의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요 문제 풀었으면 이제 지적 공부 한 문제 지적 공부는 거진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1번에 공유지 연명부 줄쳐놔봐요. 자, 어떤 거 이제 다시 한번 해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자 동그라미, 지대 공이네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죠. 나머지는 등록된다. 고유번호 5. 그래서 맞네. 자, 토지대행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 줄쳐놔봐요.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그래서 19자리로 가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19자리는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죠. 11번째 자리는 대장 구분 표시죠. 8자리는 지번. 뭐가 보여? 지목이 보이네.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돼. 시험장 가서 이걸 진짜 찾아내는지. 그러니까 요 2번은 15회 때 기출문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3번도 그냥 우연전개 말고 지적 공부의 건축물 형광편잖아요. 건축물이라고 그랬지. 건축물 번호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걸 건축물 번호로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등록한다. 그러면 건축물 밑에 대라고 써요. 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도라고 써봐요. 구조물 밑에 도가 뭘까요? 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대가하고 도로가 나온다라는 것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조심해야죠. 4번 30회 때 2.5점짜리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를 임야도로 장난쳤단 말이야.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그러면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높이가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 것을 골라라. 1번에 경계점 간의 넓이, 2번에 경계점 간의 높이, 3번에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3번이 되죠. 아이고, 얼마나 유치한 문제인지. 자, 근데 요 지적도를 임야도로 또 장난을 쳤죠. 30회 때. 자, 그러면 5번도 마무리해야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확인해 놓고 도면의 저면 끝에 수치야 좌표야? 좌표. 그래서 수치로 한번 또 장난을 쳤죠.
이 동학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청량할 수 없음. 자, 없음은 아직 우려먹지 않았어. 그래서 모의고사에 없음을 자꾸 입섬으로 장난을 쳐놓죠.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지적도의 등록상 첫 번째 경계점 간의 거리, 두 번째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세 번째는 도각선 오른쪽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량할 수 없음. 기억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요 10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저희가 답만 구하는데 주안점이 살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자, 11번은 또 간과해는. 자, 분할 신청 기한이 있는 거, 기한 동그라미. 그러면 기한이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를 고르라는 거야. 그럼 아까도 이렇게 봐봐요. 자,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이것만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연습하자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자,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한 필지 일부 확인하고 형질 변경 확인하고 끝에 하여야 한다. 60일의 기한이 의무적으로 있다는 거야. 자,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의미를 몰라서 틀린 사람이 많아.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있다? 3번 이렇게 돼요. 자, 올해 12번과 관련돼서 검사 정량의 대상이 아닌 것, 현경이. 현경이는 입법.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2번 경계보건 정량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거 몇 개 점검하고 갑시다. 현경이. 자, 그 다음에 재검이. 그 다음에 지축이. 자, 다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요. 현경이는 뭐예요? 현황 정량과 경계보건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제외. 자, 재검이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지축이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청량이야. 현황 청량이 아니야. 측적 변경. 그래서 지축, 재검, 현경. 여기에서도 오래 나올 수 있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 자, 1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고래 가로안을 바르게 묶인 것. 자, 등록관 그러면 자, 첫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토지의 표시는 직권 정량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누가 임서? 지적소관청. 자, 부동산의 종합 공부를 열람 동그라미. 그러면 열람 발급이죠. 열람 발급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특히 열람 발급하면 읍면동장이 들어갑니다. 그거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첫 칸에도 뭐가 들어가? 지적소관청. 두 장 지적소관청.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63번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4번 가보죠. 자, 지적정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의 포인트가 어딜까요? 현황 찾았어요? 대비 찾아요? 대비.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이네. 자, 지적성각 정량성가 및 경의 정량범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정량성가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 규모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적소관청, 면적 규모 미만. 아까 3회 때는 지적소관청을 살짝 빼놨죠.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정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렇게 되네. 4번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4번에 한번 가보죠. 정량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결정?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청량 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 자, 이번에 지적청량성과의 관리에 있어서 지적삼각청량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맨 위에 있으니까 지적삼각점, 보조점 성과와 지적동원점 성과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올해 여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는 것은 특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4번과 관련돼서는 23회 때 어게 청량 의뢰인을 뭘로 건쳤을까요? 시도지사로 장난을 쳐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다시 한번 마무리 전해야 됩니다. 자, 15번은 지적공부의 보전관리 역시 별표 하나 넣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봐봐요. 자, 1번은 뭘까요? 1번은 자, 그렇죠. 가시적 지적공부. 가시적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할까요? 지적소관청. 어디에서? 지적소고 뭐요? 정구 보전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그러면 뭘까요? 불가시적 지적공부죠. 그러면 지적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이게 불가시적 지적공부, 즉 지적 파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관리하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쓰셔놓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조심해야 돼. 정보관리,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연구, 보전 이렇게 돼. 자, 3번과 관련돼서 3번 이게 이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시스템 구축이야. 시스템 구축 줄차 나와봐요. 아까 문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관할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은 몇 번? 3번. 올해 3번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3번이 나올 차례야. 나올 차례야. 자, 4번은 읽어보면 되고요. 작년에 5번이 출제됐죠. 자, 봐봐요.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 반출 사이 두 개. 천재지변과 뭐야? 시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세 개를 외워졌는지 봐요. 반지축. 그러면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작년에 요거 자, 시도지사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장난을 쳤단 말이야. 정답은 몇 번? 5번. 아니 미쳤어요.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번을 하나 빼는 나머지 자, 1번, 2번, 3번, 5번. 요 중에서 올해 나올 차례는 순서대로 간다면 올해 3번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올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죠. 자, 신수동에서 출제나봐요. 제가 신수동에 살고 있어. 마포구 신수동에. 자,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청량기간 및 청량검사기간을 합하여 모두 며칠이 소요되는가?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그러면 5 더하기 4일, 9일.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문제 꼴을 봐야 돼. 자, 그럼 만약에 올해 이렇게 나온다면 봐봐요. 자, 요거는 이제 15회 때 2.5점짜리로서, 그러면 15회 때 뭐에 한 번 출제되고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자, 몇 점이죠? 1점. 그러면 15점 이하는? 한 점 남았으니까 하루 주죠. 그러면 이제 5일을 구해놨어요.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그러면 4일. 그러면 요거 더해서 4일 더하고, 아니죠. 미쳤어요. 5일 더하고 5일. 그러면 요거는 며칠? 10일. 요거는 5일.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요 문제는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요 문제 물어보다가 저거 딱 나오면 사람이 당하기 마련이야. 조심해야 돼요. 과연 요 문제가 나올지, 요 문제가 나올지. 저도 가슴이 설레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와요, 나오기는. 생각을 해봐요. 한 과목에 21년을 했다면 작도를 탔거든. 과연 어디가 나올지 저도 과연 요 문제일까? 과연 요 문제 스타일일까? 막 설레져요. 한번 열어보자고요. 뚜껑으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네. 자, 17번에 지적이 관련된 정보 출처나봐요. 기타 공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요즘 일람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 띄엄대고. 일람도 출처나봐요. 그러면 일자 동그라미, 람자 동그라미. 한번 휙 쳐다보면 한번 하나 일자야. 람자가 열람남 한자야. 그러면 한번 휙 쳐다보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버선도 일람도가 돼. 하나의 지번 부여지간에 주형, 지형이나 지물 또는
도면의 연결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도면이 뭐다? 1람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람도를 보면 칼라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1람도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다. 그럼 뭘까요? 이건 철도용지. 철도용지. 자, 그러면 남색으로 되어 있다. 하천 구구를 나타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도로와 지락을 나타내는 거야. 도로, 지락.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따져요. 빨간색 표시. 서울에는 전용 차선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지 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1람도의 개념을 알았으면 봐봐요. 이런 것들을 감으로 풀어내야 돼.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 소재는 공통이죠. 지번도 공통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1람도에도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1람도는 한번 휙 쳐다보면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소재와 지번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런 걸 제가 감으로 풀라는 거예요. 혹시 1람도가 나올 때. 자, 그러면 1람도는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의 10분의 1이죠. 줄여서 표시한 도면이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공부를 대충 대충한 사람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건축물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틀렸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안 돼. 자,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야. 자,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틀린다고. 대충 하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그러면 우리 아까 3회 때 봐봐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거죠. 자기가 막 떨려서 그래. 떨려서. 자꾸 시험만 봐도 요즘 막 덜덜덜덜 떨던 사람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무조건 합격이야. 제가 작두 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결번 대장이란. 자, 결번이 생긴 경우에 결번과 발생하는 사유를 등록하는 장부이며, 자, 결번이란 하나의 지번 부여지게 없어진 지번. 결번의 개념은 외우라는 거고. 자, 그러면 등록전환 잘라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 임에서 토로 가. 결번이 발생하죠. 산칠이 몇 번으로 가겠죠. 그러면 결번이 발생했으니까 어디로 가? 결번 대장. 그러면 결번이 바뀌었으니까 권리관계에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어 없어? 아,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등록전환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자, 합병은 합치죠. 결번이 발생하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전부가 말소되면 결번이 발생하죠. 결번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만 분할 잘랐죠. 분할은 결번 발생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분할은 지번이 생기는 거지 결번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기타 공부에서 그러면 요거 이제 뭐예요? 대충 하지 말고 1람도,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결번 대장. 요즘 요 세 가지가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동이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의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무슨 변경? 형질 변경. 그럼 툭치면 60일. 어디에? 지적 소관청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니까. 자, 토지 소유자는 올해 2번 지문이 지문으로 등록될 수 있어요. 자, 2번 봐봐요. 우리 등록자는 임에서 돌아가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자. 그러면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요거 암기가 됐는지 꼭 한번 확인하라는 거야.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얘네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가볼까요? 그러면 사실상에서 사동그라미.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2번. 올해 요 2번을 저는 올해 요 2번이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3번 또 한번 연습해 보자. 자, 토지 소유자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무슨 변경인데?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토지 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적도, 임야도, 축척이 서로 다르되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의 승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며 또 붙어야 돼. 연접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축척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지적도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 그러면 지적도와 임야도는 합병할 수 있다. 어때? X. 이유는 축적이 다르니까. 그죠. 자, 5번 조심해야 돼요. 5번 조심해야 돼요. 5번도 조심해야 돼. 자, 국계법 줄 쳐놔봐요. 국계법. 그러면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산지관리법 나오면 뭘까요? 그때는 등록전환이야.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자, 그러면 국계법이 나오는지, 그러면 등록 산지관리법이 나오는지 조심해야 돼요. 국계법이 나오면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이야.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뭐가 될까요? 등록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래서 올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작년에 출제 이원이 들어가면 주로 말장난을 치니까 특히 2번하고 5번은 조심해놔야 돼. 2번하고. 그러면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그냥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건치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주로 말장난을 많이 쳤거든. 올해 그분이 또 들어가니까 말장난을 또 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19번 마지막 했으니까 자, 중앙지적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두 개 줄 쳐놓고 잘라봐요. 그럼 머릿속에 잘라놓은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공통점. 위원회. 그렇죠.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뭘 하는데?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등. 자, 축적변경인 취업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상설기관이고 축적변경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맞네. 자, 축적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적 변경위원회를 둔다. 맞네. 자, 중앙지적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고 축적 변경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틀렸죠? 아니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 요게 달랐죠.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랬잖아.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돼. 자, 중앙지적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2년. 자, 축적변경의 위원은 임기가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임시기간이니까. 그러면 5번은 마무리예요. 중앙지적위는 상설기관이지만 축적변경위원회는 일정 기간 존속하는 임시기관이다. 참 좋은 문제야. 중앙지적위원회와 축적변경위원회를 마지막 점검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20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 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또 올해 출제될 수 있는 테마 문제죠. 한번 이제 가볼까요? 연습이 되어 있는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돼.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 정리할 수가 없대.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하러 외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 토지의 표시 줄서 나와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어디로 툭 쳐? 등기 촉탁으로 툭 쳐야 되겠네.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했대.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할 통지할 필요가 없다.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29회 때 2.5점짜리가 이렇게 나온 거고. 자, 4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돼. 자, 4번 암기가 됐는지 봐봐요.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지 않대. 그럼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7일. 그렇죠. 자, 7일이네. 그럼 반대로 생각할 바에 자,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그러면 지적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그거 기억해둬야 돼. 올해 통지 시기가 나올 수 있거든. 자, 15일은 자, 5번 지문은 누가 갑자기 생각나요? 바로 이선희가 생각나요. 아, 옛날이요. 16회 때 출제된 지문이네. 16회 때.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의 사실을 통지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네.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16회 때 출제됐어요. 16회 때는 미리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도였는데 시군구로 바뀌었었거든. 여기에. 자, 시군구 게시판이 아니라 시군구 공보네. 공보.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자, 지적과 관련돼서는 그냥 몇 초도 안 걸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봐봐요. 딱, 그럼 만약에 2차 2교시 시험 가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딱 시간을 딱 재면 2분 30초면 끝날 거예요. 2분 30초.
막 답이 손 들고 있어요. 저죠. 진짜 손 들고 있어요. 자, 안게 생각이 난다면 다 손 들고 있다고. 근데 이제 등기법이 좀 이제 아리까리하겠죠. 정확하게 하는 놈은. 자, 21번과 관련돼서, 자, 기본으로 갔어. 모의고사가 전부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21번과 관련돼서 등기정보 자료 줄 전화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자,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등기법 문제 풀 때는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각각을 뭐라 그래요? 각각을 등기 기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란 여기 몇 부동산? 1부동산. 여기도 한 기록이 돼.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래서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뭘까요? 등기부래요. 등기부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그러면 몇 부분으로 구성돼? 세 부분으로. 그러니까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올고 세 부분으로 편성.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올고. 그렇죠.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요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등기부 부본 자료. 똑같이 복사본이야. 복사본.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표제부의 표제부. 이거는 권리죠. 그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권리증이거든. 그러면 권리증 그러지만 우리 법률 용어는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 혹시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 등기법 풀 때는 이걸 팍팍팍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가볼까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등기 기록이 되죠. 등기부는 그러면 여기 가로 열고 여기 나와야 돼. 편성. 그러면 등기부 보본 자료란 보조 기억 장치. 자, 29회 대출절일 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올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올해 아까 문제 풀었죠. 3회 문제에서 출제 예상이 되고요. 등기 완료 통지서는 뭘까요? 짝퉁. 그렇죠. 자, 등기필 정보는 그러면 언제 작성해?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등기 완료 통지서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그럼 채권자 대행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야? 채권자, 명인은 채무자. 그러면 일체, 불일치.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짝퉁,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항상 우리 21번 문제는 등기법 문제 풀 때 깔고 있어야 돼. 이걸 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적은 2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고 등기는 10초씩 더 줘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당 50초가, 한 문제가 1분이 아니라 60초가 아니라 자, 70초를 줘야 돼. 그러니까 지적은 빨리 풀고 등기는 생각을 좀 하면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자, 정답은 3번. 자, 22번 또 나왔어. 자, 이제 함정에 당하라고. 자, 부기등기. 별표가 5개짜리죠. 그러면 거기 앞에 변경 동그라미. 이제 변경부터 따져 올라가자고. 자, 등기명인 줄 쳐놔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자, 그러면 봐봐요. P7값을 P1000도로 개명하는 거죠. 자,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 권리든 언제나 부기등기야. 정답은 2번 이렇게 돼. 요거는 1번이야. 당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 언제나 부기등기.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나머지 연습해보자. 가압류 줄 쳐놔봐요. 속된 말로 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래서 주등기네. 자, 가처분 등기 줄 쳐놓고 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그래서 주등기네. 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러니까 주등기네.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죠. 정답은 1번. 그래서 이거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니까 앞에 소유권이 붙어내니까 이제 고민을 막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량 언제나 부기등기야. 언제나 부기등기.
자, 그러면 또 언제나 부기등기 속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써요. 자, 소유권에 대한 직권 경정 등기. 이것도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도 언제나. 경우는 언제나 부기 등기. 또 바보 같아 자꾸. 헛소리가 나오네 자꾸. 자, 소유권에 대한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까지. 자,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에 걸리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헛소리가 나오네 자꾸. 자, 23번 단독 신청. 이것도 매년 출제가 돼. 단독 문제. 단독 신청. 별표가 3개짜리고요. 단독 신청은 이렇게 박스로 나올 때도 있고 지문에 섞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요 6개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토지 수용권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까지 잘라봐요. 선생님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요. 그래요. 거기까지 잘라봐. 아무것도 안 붙였죠. 그러면 앞에 수용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단독 신청이 돼. 만약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수용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이에 존재하는 권리, 그 뒤에 걸 물어봤죠. 수용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뒤에가 붙으면 원칙상, 무슨 말소? 직가 말소. 또 다시요. 그러면 수용 등기 후 재결 시로 의한 말소. 요거는 말소가 포인트야. 말소는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수용을만 물어본 거야. 단독 신청이네. 자, 포괄유정 줄쳐놔봐요. 포괄유정은 아무 뭐예요? 특정 유정이든 포괄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유공 거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자, 포괄유정은 상속하고 같아. 187조. 자, 특정 유정은 186조. 그거 기억해둬야 돼. 올해 민법 아니면 등기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러면 유정이 공동신청을 받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있어. 유언집행자가 있죠. 그럼 포괄유정 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틀려. 제공하여야 한다. 그게 항상 그게 연결이 된다고. 자, 토지의 합병 동그라미. 합병됐으니까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자, 부동산의 분합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 변경. 변경 동그라미 찾아봐요. 앞에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 권리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자,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저당권 줄 찾아봐요. 저당권은 권리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정면은 공동 신청이야. 자, 채권 소재 불명 그러면 채권 판결. 요거죠. 단독 신청이네.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요거 6개 지문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24번을 풀어보죠. 24번은 테마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야. 뭘까요? 이게 등기 신청 적격. 그렇죠.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자, 되는 자 얼마나 중요하게 해서. 자, 등기 국가는 돼, 안 돼? 돼요. 왜? 세자로 건치면. 자, 국가를 세자로 건치니까 국가 이러면 안 돼. 공법인이잖아, 공법인. 맞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네. 근데 태아는 뭐 돼? 태아는 뱃속에 있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그랬으니까 태아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 그래서 안 돼. 자, 특별법상 조합 누가 생각나요? 농협협동조합이 생각이 하죠. 농협협동조합을 두 자로 건지만 법인. 그래서 농협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법인 전해요. 근데 조합이라도 똑같은 조합이 아닌 게 하나 있어. 민법상 조합. 영어는 법인이 아니야.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읽어봐요. 그러면 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읽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는 공법인 이렇게 해야 돼. 서울특별시 두 자로 건치면 법인, 세 자로 건치면 공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미성년자 그러면 세 자로 건치면 미성년자는 자연인이잖아. 자연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다. 그렇죠? 자연인과 근데 예적으로 비법인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박찬호, 장학회, 미량, 박씨, 종중 대표자. 자, 그러면 종중 대표자는 신청인이 되는 거지 명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돼.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등기 신청인은 대표자, 관리자가 되죠.
그러면 자, 박찬호 장학교는 그러면 법인이야, 비법인이야? 비법인. 비법인은 어떻게 해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라고. 자, 26번 하나 풀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등기 신청 신청서의 소정의 방식, 방하면 5방이네요. 방식에 의해서 작성한 신청 정보 및 정보로 제공한다. 맞네요.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1건 1신청주의. 그러면 예제과 동일하면 일괄 신청이죠. 그러면 3번의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같은 등기소에 관할 내역의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번은 원칙, 3번은 예외이죠. 그러면 4번은 대리인 줄 쳐놔봐요. 대리인. 그러면 대리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고 대리인은 표시를 신청 정보에 기록해야 된다. 자, 5번 조심해야죠. 5번도 단골맨이죠. 자, 등기 권리자 2인 이상의 공유일 때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기록하고 잘라요. 자, 그러면 합의 지분은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의라는 뜻과 합의라는 취지와 그러면 합의 지분은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면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공유 지분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 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없다. 그럼 올해 이제 2.5점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틀린 설명을 골라라. 그럼 합의 등기 시 합의라는 뜻과 합의 지분은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 지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자는 없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어때? X. 그게 30회 때 2.5점짜리고. 그러면 그걸 내줬다라는 것은 또 출제원이 올해 요걸 낼 수 있어.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생각해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올해 그러면 25번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 자, 3번. 그 다음에 5번. 3번, 5번.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